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1월 18일) 수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몽한 분도 그럼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정과 성격을 동시에 한 번에 테스트하는 아주 효율적인 테스트입니다. 친구 집에 모여서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는데요. 딱 마지막 한 조각이 남은 겁니다. 모두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집주인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래? 라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1번, 좋아. 그럼 내가 먹지. 2번,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자. 3번, 나는 배부른데 다른 사람이 먹지 그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곡 진우션이 부릅니다.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내가 너를 꺼내어 주리라. 여러분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꿀모닝이라 할 뻔했어요.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지금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꿀 같은 모닝 맞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아니신 분도 이 방송 후에는 좀 꿀 같은 기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가 여러분의 우정과 성격을 한 번에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친구 집에 모여서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고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남아있는데요. 모두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집주인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먹을래? 이렇게요.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1번, 좋아. 내가 먹지 뭐. 2번,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자. 3번, 나는 배부른데 다른 사람이 먹지 그래? 네, 세 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1번 고르신 분도 계시고 2번, 3번 다양하게 오늘은 세 가지 답변이 간단하다 보니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1번부터 알아볼까요? 좋아. 그럼 내가 먹을게 라고 하신 분.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 친구를 만드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직선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 알기에 자신과 비슷한 유형과 친구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체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 독특한 사람과 친구가 되면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역시 적극적인 성격이었네요. 자, 2번 넘어갑니다. 다 같이 조금씩 나눠보자. 잠깐만요. 아까 1번 고르신 분이 계셨는데 1번. 버스파일럿님이 1번 그럼 내가 먹지 고르셨네요. 자, 군산양이 아베님 와이프분이 2번 고르셨고 네, 또 2번을 고르신 분이 계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다른 분을 봤는데 지금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2번 넘어갈게요.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자.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제가 2번을 또 골랐네요. 네, 그룹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온화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등에 참가해 이 비슷한 유형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요. 자신과 가치관이 생각이 또 맞는 친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룹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겠습니다. 3번. 네, 군산양이 아베님 3번 고르셨고요. 또 이정일 PD도 3번 골랐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한 발 물러나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동시에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런 유형은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과는 좀 쉽게 사귈 수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자신과 비슷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면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메일을 주고받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만남들을 통해 자연스레 친구가 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 친구로 이런 만남이 조금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죠.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니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네, 신중하게 잘 사귐의 장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섰나요? 네. 오늘 그러면 민망하니까 빨리 날씨 알아보죠.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비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입니다. 10도에서 13도 사이의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강릉 지역 9에서 10도, 대전 11에서 14도, 광주 13에서 17도, 부산 14에서 16도, 제주 15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며 비가 그친 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1988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금강산 관광 1호선 현대금강호가 첫 출항한 날이 오늘이라고 하네요. 금강산 관광 1호선인 현대금강호 1998년 11월 18일 오후 5시 43분 동해항을 출발하는데요. 4박 5일의 일정으로 역사적인 첫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거죠. 현대금강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지휘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해 현대 임직원과 관광객 그리고 승무원들을 포함해 총 1,365명이 승선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분단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동해항을 떠난 금강호 19일 새벽 3시쯤 북방어로 한계선을 통과했고요. 출항 후에 10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4시쯤 북한 장전항에 도착해 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 등 3개 코스로 나눠 관광한 뒤에 20일 새벽 무사히 동해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관광, 남북 간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죠. 자, 이번엔 1884년이에요. 국내 최초의 우표가 발행된 날이 또 오늘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개화파의 홍영식과 생사를 같이 했는데요. 홍영식, 1884년 4월 20일에 설치된 우정총국의 첫 우정총감이었죠. 첫 우표를 발행하는 공을 세웠지만 갑심정변 실패로 그가 참살당하면서 우정총국도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가 발행된 것은 우정의 개국일이었던 1884년 11월 18일. 아직 우표란 용어가 없었는지 우표에는 한글로 대조선국 우초라고 적혀 있었고요. 영문으로는 코리안 포스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때 코리안이 K가 아닌 C입니다. 우표 가격은요, 당시 통영화폐 단위였던 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오문 신문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도안은 처음에 태극기를 주제로 도안돼 있었는데요. 일본 대장성이 멋대로 도안을 수정해 원래 도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발행됐습니다.
발행된 우표는 한성과 제물포 간에만 사용되다가 갑신정변으로 발행 21일 만에 종적을 감추게 되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세계 최초의 우표는 1840년 5월 6일 영국의 로랜드 힐 경에 의해 탄생했다고 하네요. 당시 영국은 배달 거리에 따라 우편 요금을 수신인에게 받곤 했는데요. 이 수신인이 우편물을 거절하면 요금을 받지 못해 요금 징수가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에 힐경이 우표에 의한 요금 선납제와 또 전국 단일 요금을 주창해 세계 최초의 우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우표가 1페니짜리 검은색 우표와 이틀 뒤 발행된 2펜스짜리 푸른색 우표로 가격과 색깔에 따라 매겨졌는데요. 그래서 각각 페니 블랙, 펜스 블루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곤 하네요.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를 좀 쫑긋쫑긋 세우셔야겠습니다. 아이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눈가의 잔주름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잔주름. 눈가 피부가 특히 얇기 때문에 신경 써주지 않으면 주름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아이크림 쓰고 있으니까 난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대로 바르고 있지 않다면 그 비싼 아이크림도 무용지물입니다. 아이크림은 많이 쓴다고 큰 효과를 보는 게 절대 아닌데요. 녹두보다 작은 크기로 아껴 써야겠죠? 덜어주시고요. 넷째 손가락을 이용해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보세요. 문지른다면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성한다고 하네요. 아이크림을 바르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보다는 밤에 바르시는 게 좋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눈 주위에는 스킨과 다른 크림은 되도록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크림 외에 아이케어 제품을 바른다 하시는 분, 눈 밑부분뿐 아니라 눈초리, 눈꺼풀에 모두 발라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아이크림은 밤에 바르시고요. 또 톡톡톡 작은 양으로 두드려서 발라주시는 게 좋겠네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면서 엘비스 33님이 1등으로 오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6시 58분에 네, 애국가가 나올 때 2번이나 남겨주셨네요. 동해물이라면서. 와, 15분 무방송 상태에서 기다린 만큼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기대감을 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제가 충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삼삼버스님, 으쓱으쓱 꿀모닝. 회사 가기 싫은 수요일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수요일이 좀 특히나 피곤하고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힘든 만큼 금방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버스파일럿님, 으쓱으쓱 꿀모닝 1번 그럼 내가 먹지라고 아까 심리 테스트 골라주셨고요. 와, 엘비스 삼삼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유, 댓글 달다 문제 못 들음 어처구니가 없네요 라면서 네,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꼴통아이티 님이 또 뿅이라면서 기지개를 펴는 고양이
새끼 고양이 같은데 귀여운 사진 올려주셨네요. 에별리고님이 기지개 따라해야지라고 그 밑에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에별리고님, 꿀모닝 수요일이에요. 모두 힘내세요. 오늘은 반환점이니까요. 그렇죠. 오늘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 있는 내일부터 주말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런 반환점 포인트입니다. 까칠한 주부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버스파일럿님, 도로에 낙엽이 뒹굴고 풍광은 완연한 가을인데 기온은 아직 가을을 보내기 싫은 듯 따뜻하네요. 좋은 하루 되소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가 와서 낙엽들이 좀 바닥에 많이 뒹굴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 참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까칠한 주부님, 겨울이라 그런지 눈 뜨기 어렵네요. 눈 뜨면 7시 30분이라면서 우는 표정을 남겨주셨는데 겨울이니까 좀 이불 속에 나오기 귀찮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불을 박차고 나왔을 때 이 보람감은 2배인 것 같습니다. 보람감, 달콤한 그 보람감을 기대하면서 벌떡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랄게요. 자, 팔라스님 꿀모닝 남겨주셨고요. 라고. 네, 해님처럼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모든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들어주시는 만큼 바로 해외 토픽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미술관의 도둑을 잡고 봤더니 귀여운 너구리 절도단이 검거됐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인근 화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다급히 출동했던 미국 경찰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찍한 용의자들을 만났다고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미국 오리건주 뉴포트시 경찰서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겁에 질린 4마리의 너구리의 사진을 올리고 최근 복면강도 넷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라고 올렸습니다. 뉴포트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뉴포트시의 한 작은 화랑에서 발생했는데요. 자정이 지난 야심한 시각, 화랑에서 수상한 활동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재빨리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하지만 인간 절도범 대신 이 너구리들을 발견한 거죠. 경찰서는 사진과 함께 게재한 글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는데요. 사건 당일 신고 접수 출동해 해당 영업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용의자들을 즉각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사뭇 진지한 태도로 설명을 시작하죠. 이어 용의자들은 범죄 세계에서 속칭 애완견, 발톱, 꾀깨기, 2발가락 토드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로 즉시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잠깐의 격투 끝에 용의자 전원을 피해 없이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올려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용의자들은 혐의를 벗으려 변명을 시도한 모양인데요. 뉴포트 경찰은 용의자 이 꾀깨기는 경관들에게 자신들은 절도의 용의가 없었으며 벽에 전시된 기울어진 미술품들을 똑바로 걸어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인구 10,000명 남짓한 이 소규모 도시 뉴포트의 경찰관들이 작성한 여유 넘치는 범죄 보고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참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구리가 출소하면 제가 맡아 키우면서 갱생시킬게요 라고 또 했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본 강도들 중에 제일 귀엽다는 농담조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네요. 네, 오늘도 아쉽지만 여러분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그리스의 비극 작가죠. 소포클레스가 성공은 수고의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오늘 수요일 조금 주말까지 멀게만 느껴지고 힘들더라도 달콤한 보상이 있으니까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으쓱으쓱 굿모닝.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